제가 이번에는 최근에 그리고 있는 눈 드로잉 시리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고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소모임에서 이 그림을, 왼쪽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, 이제 한 분은 어떤 편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셨고, 또 한 분은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. 궁금해 하시잖아요.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배경과 자신들이 느낀 코드가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닌지,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편견과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이 그림에 대한 느낌을 설명을 해주신 그 이야기랑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줘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을 되게 은근히 자주 만나는데, 어떤 상황이냐면요. 종이를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예를 들면은 A와 C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있어요. 네. 이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예요. 아는 사이. 때로는 저보다 더 오래된, 제가 이 사람하고 만약에 A랑 저랑 먼저 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A와의 관계로 인해서 C를 알게 되었어요. 네.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,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A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너는 너는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C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. 끼어든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? 아무튼 내가 이 A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가 들어와요. A가 들어와서 막 아니래. 예. 저 그런 때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? 당황스러웠어요, 저는. 예. 당황. 왜냐면은 C가 경험한 느낌이 있겠지만 나는 내가 경험한 느낌이 있는데, 이 사람의 착각,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C의 착각은 뭐냐면은 이 A를 저보다 오래, 예, 오래 알았기 때문에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더 잘 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당황스럽고 답답함을 느껴요. 근데 이제 그래도 예전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. C야, 너가 물론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? 아니요. 시리 말고 C. 예, C야, 너가 나보다 A를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더 잘 알 수는 있지만, 너가 봐온 시간 동안에 본 A의 모습은 너가 가지고 있는 딱 그 시야 안에서만의 모습일 수도 있어.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 A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을 두루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이 사람의 총체적인 모습을 C가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분명히 C가 세상을 보는 눈, 그 시야만큼, 그 시야에 들어온 만큼의 A의 모습을 알겠죠. 하지만 이 C가 가진 시야와 제가 가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과연 같을까요? 비슷한 부분도 있겠죠. 하지만 C와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고, 저는 C가 가지지 않은 어떤 저만의 눈으로 A를 볼 때 제가 저만 볼 수 있는 A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
많이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해요. 의외로 1년에 한 3-4번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. 3-4번이면은 맞나? 적나? 최근에도 이런 답답함을 느껴서 어 어쨌든 이 대화 안에서는 잘 제가 설명을 했고 시도 인정을 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됐어요.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 모든 경험과 느낌과 가치관과 프레임이 담긴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주관적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이런 칼라 테두리를 칠하고 나서 보니까 근데 다른 어떤 이런 존재들, 수많은 어떤 존재들을 칠을 뒤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하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베네통 그 컬러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앞서 그 소모임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그 두 친구 있죠. 한 친구는 편견에 대해서 느꼈다고 말을 해줬고, 한 친구는 다양성에 대해서 느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, 네, 어떤 것 같으세요? 두 표현이 다 맞는 것 같지 않나요?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보고 느끼는 게 그런 만나지는 교집합이 있다는 게 재미있다, 예, 흥미롭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.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포착하는 어떤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다 주관적인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.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. 그런 주제로 이제 이 작업을 해봤고요. 그 심리학 실험 고릴라 실험이 있어요. 고릴라 실험을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적 주의라는 표현이거든요. 세네 명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세네 명은 각자 그 순간에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들어오는 어떤 시각적, 청각적, 뭔가 후각적 그 모든 촉각적 모든 감각의 정보들을 서로 다르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. 심리학 용어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만의 주관적 세계라는 것이 그런 선택적 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이 그 경험의 과정들이 축적이 돼서 그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다 그 이전에 있는 선택적 주의, 예, 우리의 의식적, 무의식적인 어떤 그 과정, 정신 과정을 통해서 먼저 그 정보들이 취합이 되고 그것들을 또 각자 어떤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각자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드로잉을 하게 됐어요. 정리하면은 선택적 주의라는 거,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딱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해 온 만큼 그만큼의 어떤 그 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. 내가 누군가를 뭐 좀 다른 사람보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리 오래 보고 자랐어도 관찰하는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면 맨날 똑같은 시각으로 그냥 그 상대방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한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는 이래 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할 때 그 대화가 조금 유쾌하지는 않아요. 좀 프로 불편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입체적인 모습이 있고 그거를 한 사람의 시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
내가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지금도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영향에 의해서 계속 변화해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내가 좀 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좀 제가 가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르기도 하고 달라도 뭐 제가 더 좋아하는 다름일 수는 있지만 그 시야 자체가 저한테는 좀 답답함을 줘서 네, 좀 그런 답답함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나온 아직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많은 우리의 대화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바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대화와 에피소드들, 저의 생각을 꺼내는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 내용이 좀 흥미로우셨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저처럼 이미지를 그려서 활용을 해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.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